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에 불암산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참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주제일 것 같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서희를 모셔왔습니다.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준 서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번에는 가서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또 퍼주기를 하고 또 이번에 가서는 또 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요. 일부는 그런 말씀도 해요. 이번에 차라리 나가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없애면 좋겠다. 그런데 꼭 돌아온단 말이죠. 아주 참 골치 아픈 인간인데 그 외교를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외교가를 손꼽으라 하면 이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 바로 서희죠. 그럼 서희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했을까요?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 서희에게서 또 배울 점은 뭘까? 그냥 말만 잘하면 외교가 되는 건가? 뭐 입술에 기름칠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뭐 웃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서희가 정말 말만 잘했을까요? 말로 뭘 하는 것이 외교일까요?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서희 하면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려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 말로 세치혀로 강동육주를 얻었잖아. 그런 말을 합니다. 강동육주란 무엇인가요? 강은 압록강을 말하죠. 압록강의 동쪽에 6개의 주, 6개의 고을, 6개의 성이 있는 고을을 얻어냈다. 그게 바로 이제 강동육주이거든요. 그 강동육주라는 것은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중심이 뭡니까? 귀주, 통주, 곽주, 청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강동육주입니다. 그리고 그 강동육주 외곽에 나중에는 이제 천리장성도 쌓게 되잖아요. 그건 결국 북방으로부터의 침략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천리장성을 쌓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북방으로부터의 압력이 강했다. 그리고 그 압력을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강철 같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전개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그 서희, 어떤 활약을 했나 하는 걸 알아보고요. 그리고는 이어서는 서희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다시 두 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거란에 잇따른 침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희 때가 1차 침략이었다면 서희 이후에 2차, 3차 침략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하는 걸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거란족이 위세를 떨친 다음에는 거란족을 밀어내고 여진족의 금나라가 또 들어서는데 그 금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희를 만나러 갑니다. 서희는 누군가요? 서희는 이천서씨죠. 이천서씨. 경기도 이천서씨이고 960년에 역시 광종 때죠. 지난주에 제가 자랑한 거 생각나시죠? 우리 할아버지도 문과에 장원급제했다 그랬는데 서희도 바로 그 광종 때에 문과에 급제한 인물입니다. 문과 시험에. 그리고 문과 시험에 급제하고
약 20년쯤 지난 다음에는 그 송나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송나라와의 관계가 그때 사실 한동안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과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얼기설기 복잡해지면서 국교가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국교를 서희가 뚫어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높은 벼슬을 지냈죠. 그리고 거란과의 문제도 해결하고 나중에 서희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고려 왕인 성종의 묘정에 배양됐다. 묘정에 배양됐단 말은 성종의 종묘가 있는데 그 종묘에 성종을 가장 잘 보좌한 신하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서희 이야기를 좀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965년부터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는 외교 관계가 사실상 끊겼다. 송나라가 고려를 의심한 겁니다. 송나라가 고려 니들 말이야 거란하고 몰래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말 안 듣고 이미 등 돌린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러고 나서 17년이죠. 17년이 지난 뒤에 서희가 송나라와의 관계,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송나라의 사신으로 파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신을 선정하는 과정도 고려에서는 그야말로 제1급 인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막힌 관계를 뚫러 가니까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리고 뭐랄까 적절하게 의교적인 조치를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진 인물을 보내는 거죠. 그게 서희예요. 서희가 갔을 적에 그때가 이제 송나라 태조 때인데 송나라 태조 조광유는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호걸이잖아요. 큰 인물인데 아주 냉대를 합니다. 냉대를 하는데 서희가 몇 마디를 하니까 송태조가 마음이 풀려요. 마음이 풀려. 그때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우리 고려가 배신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 여진족이 끼어 있다. 이 여진족이 거란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신이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 온 것이지 절대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하고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송태조가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고려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서희에게 송나라의 그러니까 검교병부상서, 검교라고 하는 말은 고려에서도 쓰고 뭐 다른 왕조에서도 씁니다만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명예 송나라 국방부 장관 자리를 서희에게 줬다. 그 말은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송나라 태조가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한 것처럼 했지만 서희에게 완전히 설득이 돼가지고 서희를 너는 우리 사람이야. 진짜 마음에 들어.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명예 국방부 장관, 명예 송나라 국방부 장관 자리를 줄 정도니까 서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겠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뭐 거짓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었습니다만, 빨간색으로 썼습니다만, 서희는 이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주 통달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복잡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실제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 태조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막혔던 길이 터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희하면 보통 우리는 거란과의 관계만 주목하지만 실제 서희는 거란과의 관계를 뚫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송나라와도 상당히 어려운 경색 국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송나라 태조 조광유는 본래 가난한 군인의 아들이었어요. 가난한 군인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뭐 집안이 으짜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서 후주의 태자 시영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주라고 하는 나라는 광종 때 과거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배경이 되었던 인물이 쌍기라는 귀화인이잖아요. 후주에서부터 고려로 넘어온 인물인데 바로 그 나라가 후주입니다. 한족의 나라죠. 그 후주의 태자의 오른팔이었는데 후주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쿠데타에 성공한 그런 조광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후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인으로 출세를 했다가 나라를 완전히 차지한 그런 인물이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와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이성계와 같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조광윤보다는 출발점이 훨씬 좋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쿠데타에 성공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게 바로 조광윤인데 그렇게 송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거란이 본격적으로 고려를 어떻게 해요? 못 살게 구는 거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송나라와 관계 끊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바로 뭐냐면 중국과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우리한테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또 일본과 관계를 강화해라. 그런데 윤석열 씨가 하는 건 뭐예요? 예, 형님 알았습니다. 예, 작은 형님 알았습니다. 문재인이 그 자식이 관계를 다 망가뜨렸는데 제가 형님 말이라면 다 듣겠습니다. 아니 뭐 형님에게 불편함이 있다면은 육사에 설치된 그 뭐 형님 나라하고 싸웠던 그런 독립군 뭐 장수들 홍범도 같이 뭐 김좌진과 함께 일본의 정규군 대대규모 병력을 완전히 싸그리 소탕한 그런 독립군의 훌륭한 장군의 동상 같은 거 우리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제가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형님이 좋아하신다면은 그 뭐 백선엽이처럼 저도 백입니다. 백선엽이처럼 친일파여 가지고 형님들 마음 잘 들고 또 미국 말도 잘 들어가지고 한 자리 크게 해먹은 이런 장군의 동상을 거기다 크게 세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거는 졸개의 정치, 졸개의 정치. 국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처럼 또 조국 전 장관처럼 실제 아무 죄가 없죠. 수백 번을 압수수색해도 뭐 이렇다 할 건덕지가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그 검사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시켜가지고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을 압수수색을 하면은 400번을 아니라 4번만 압수수색을 해도 뭔가 건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조국이나 뭐 추미애나 이재명 같은 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길래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고작 표창장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내 정치는 그렇게 아주 더티하게 아주 더럽게 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아 형님 그래서 막 무조건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발발 기는 그러려면은 여성가족부를 폐쇄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외교부도 필요 없어요. 외교부도 폐쇄하고 통일부도 폐쇄하고 차라리 다 그러죠. 아니 그러한 인간이니까 감히 국방부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국방부를 점령한 것이 그가 한 일이잖아요. 국방부인지 국뽕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외교 참사, 그러한 국방 참사, 그러한 역사 참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말씀이 좀 길어졌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 서희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희의 시대에도 지금의 윤석열 정권과 비슷한 유형의 인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건 이제